자, 우리 거기 페이지 20에 페이지 10이고 문화사 보는 건데 문화사는 빡세요. 좀 암기할 게 많은데 근데 한능검도 요즘에 이제 분야사 옛날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정치사 위주로 좀 따기 쉽게 문제가 다 바뀌고 있어갖고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몇 개만 딱 애호라 이러고 넘어가도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시간도 널널하니까 우리 편안하게 스토리 내용 들으면서 쭉 들어갑시다. 많이 들어놓으면 또 써먹을 때 있을 거예요. 평생 동안 잡지식 쓸 때 많아요. 역사는요. 자, 페이지 40페이지 피면 되고요. 우선 이제 고대 문화부터 들어갈 건데 그 첫 번째 교육기관이라고 있죠. 교육기관 이제 고려 남부국 시대까지 대학교만 좀 들어가면 될 겁니다. 이거는 유학생이구나. 우선 교육기관 들어갈게요. 문화하면은 요걸 물어봐요. 옛날 고대 때 정신 지배 체제 있죠. 그게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그럼 옛날에 오늘날 이데올로기는 뭐야? 오늘날 우리 사람들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뭘까요? 돈이지. 자본주의. 그렇죠? 예전에 뭐더라? 유학, 불교, 도교. 그래서 제일 먼저 이데올로기, 그 사상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하면 어떤 거? 그 시대에 고대 때 뭐가 있었다? 유학, 그다음에 불교 뭐가 있었고 도교가 뭐가 있었는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맥을 잡으면 될 거고. 그 유학은 또 어디서 가르쳤죠? 학교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유학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무슨 기관이다? 교육기관.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들아 우리 고대라면 어딜 말하더라? 그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 그 대학교 이제 몇 개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간단하겠죠? 그럼 우리 삼국시대 때 대학교 뭐 배웠었죠? 삼국때 대학교? 고구려에 뭘 배웠다? 고구려에? 태학 누가 만들었다는 거 더 기억하면 좋더라. 소수리마, 율령반포, 태학설림. 그거 기억하면 돼요. 태학.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학교잖아. 대학교. 그럼 이제 중고등학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는 뭐라 하냐면 경당이라 했던 거야. 경당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건 사립대학교. 사립대학교래. 죄송해요. 사립중고등학교. 그래서 여기서 한학을 가르치고 내가 보기엔 한자 정도 가르친 거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무술교육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 무술교육 가르쳤을까요? 삼국 항쟁 시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교하고 중고등학교, 고구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줄쳐볼까요? 고구려, 태학, 소수리만까지. 그다음에 경당 줄치고, 평민 줄치고, 사립. 이거는 그냥 우리 오늘 따지면 뭐라고 하면 된다? 중고등학교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 백제는 대학교가 있다 없다? 백제와 신라는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백제는 그렇다고 유학이 안 발달했을까요? 우리가 역사서가 없다 보니까 전해지만 없을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얘네들보다 유학교육 했다. 그걸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경 박사라고 있어요. 몇 경 박사? 오경 박사. 여러분들 박사란 건 뭐야? 그 학문의 최고 권위자를 우리가 박사라고 하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몇 개, 5가지 경전의 최고 권위자가 있던 게 오경 박사.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그럼 오경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오경 있죠. 오경이 유교 경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교 경전. 그래서 뭐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게 뭐더라? 유교의 5가지 경전이 되겠습니다. 이 공자님이 가장 좋아했던 시대가 주라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중국사 모르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그냥 공자가 옛날에 어떤 시대? 주나라 시대 때 그 주나라의 주나라의 책들, 요건 알아도 해요. 역. 이게 뭔지 알겠죠? 역이 뭐냐? 날짜 계산하는 거. 달의 운행 법칙. 그런 것들. 얘기는 말 그대로 예법. 그래서 요게 뭐다? 유교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춘추는 알아두면 좋잖아요. 공자님이 지은 역사책이 뭐더라? 춘추. 그래서 우리 조선에 무슨 관이 있었어? 춘추관이 있었지요. 그게 모아둔 곳이야. 역사책을 편찬했던 거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 오경에 뭐가 있대? 박사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백제도 유학이 발달했다 안 했다? 발달했음을 보여주더라. 그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도 유학을 배웠다 안 배웠다? 신라 당연히 유학을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학교 제도는 전해지다 안 진다? 전해지지 없습니다. 근데 요건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게 이거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은 뭐야 이거 까먹었네 내가. 임신석이서. 이게 왜 까먹지? 큰일 났네. 자, 임신 뭐가 있다고요? 석이석 되겠죠. 임신석이석. 이 임신은 어떤 해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가보년, 병자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에 필요 없고 어디다 초점 맞추면 돼? 요거는 석.
이게 뭐다? 서약서 할 때 서, 맹세서자. 알겠죠? 맹세한 뭐더라? 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랑으로 보이는 두 청년이 야 우리 이제부터 그만 놀자, 그만 쳐놀고 이제 우리 뭐하자? 유학경제를 열심히 공부하자. 그 맹세한 비문 이걸 뭐다? 임신서기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임신서기석은 어디 거? 신라 거 비석 정도 알아두면 되고 뭐랑 관련했다? 어떤 걸 읽자고 할까요? 불교 경전하면 유학경전. 유학 경전을 읽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라에도 뭐가 있었다? 유학 경전을 읽었음을 보여주더라. 이렇게 간단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크게 암기할 것만이 없죠, 여러분들. 백제는 박사하면 다 백제라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백제가 일본에 보냈던 게 역박사, 의박사, 오경 박사도 전해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제는 박사더라.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살짝 줄쳐볼까요? 그럼 백제 공식적 학교 기간 없다고 하죠. 사택지적빈 줄만 쳐놔요. 이따가 나 또 나올 거고 박사 정도 줄쳐놓으면 됩니다. 그 밑에 계로왕의 국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국서는 나라 간의 편지를 말하거든요. 이제 그 중국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문장이 어땠을까요? 되게 뛰어났던 것이야. 그래서 얘는 한문학이 발달했다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너뛰어도 되고 신라 줄치고 임신석에서 그 정도만 줄쳐놓으면 됩니다. 임신석에서 웃기지 않아요? 이 새끼들? 그 비석 이거 비문색이고 졸라 빡세잖아. 그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이지 막 이런 거 그치? 예나 지금 사람 똑같지 않아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막 준비만 졸라 잘하고 근데 막상 하지 않는 거 그런 거 많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안 재밌나?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남북국 시대 들어갑시다. 자, 남북 시대는 더 빨리 끝나요, 여러분들. 우리 신라 들어갑시다. 신라는 이거 삼국통일한 게 통일신라고 7세기 때, 그다음 신문왕 기억나잖아. 신문왕이 했던 게 뭐야? 999 기억나요? 구조, 오소교, 구소당, 십정, 대학교, 같이 국학이라고 하더라. 이 정도 해두시면 돼요. 국학, 신라 대학교는 뭐라고 한다? 국학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문제 풀 때 나왔던데 신라 하대 때는 이런 게 있었지요. 책 읽기를 기준으로 몇 품을 나눴다? 3품으로 나눈 거. 그게 뭐더라? 독서 무슨 과? 3품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독서 3품과를 실시했던 이유는요, 바로 귀족들을 좀 더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옛날 귀족들이 모든 관직을 독차지했잖아. 근데 이제 나 능력을 좀 더 반영해서 관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 하대잖아. 귀족들이 가만히 있을까? 몰라 씨발 되겠죠?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난 게 뭐더라? 독서 3품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4품과야. 상중 하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일 위에 특품이 따로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 3품과. 근데 뭐 그런 건 자세히 필요 없겠고, 신라는 뭐가 있더라? 중대 때 누구 왕이랑 연결시켜라? 신문왕과 연결시켜서 정치사랑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 얘는 신라 어디로 가면 돼요? 하대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겁니다. 줄치고 국학 줄치고 무슨 왕이라고 줄치면 돼요? 신문왕. 근데 오른쪽은 배경지시 그 태학가 태학감이라고 경도왕 때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해공왕 이놈이 뭐더라? 아들 낳지 못하고 죽은 새끼. 그래서 신라 하대로 갔던 놈 이때 다시 뭘로 바뀌었다? 국학으로 바뀌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되겠고, 자 밑에 독서 선포가 줄치고 원성왕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필기도 해놔요. 하대 때 했더라. 788년이거든요. 788년 연도 적지 말고 신라 언제 때 나왔더라? 하대 때 나왔던 거 그 정도만. 다 됐네. 자 그럼 대학교 하나만 들어갑시다. 발해 대학교를 뭐라고 하더라? 발해 대학교. 주자감. 발해 대학교를 뭔다? 주자감. 이거 명칭만 바뀐 거야. 중국의 대학교가 무슨 감이다? 중국의 대학교가 국자감이거든요. 중국의 관제를 다 명칭 바뀌었던 게 당나라지요. 얘는 삼성 백길 때도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런 식으로 바꿨잖아. 고려는 어땠어? 중국 명칭 그대로 따왔죠. 그래서 중국 고구려가 뭐더라? 고려가 국자감인 거야. 중국 명칭 그대로 따서. 하지만 발해는 어때요? 모든 명칭 바꿨다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국자 빼고 뭘 집어넣었다? 주자가. 그럼 어디 거다 이거? 발해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더 쉽게는 발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 발주 발해가 주자가. 자 마음에 됐나요 이게? 자 그래서 학교는 그 정도. 자 발해 줄치고 주자가 끝. 자 그다음에 페이지 41페이지로 가요. 자 이제 우리 학교 됐고 이제 우리 학교 하나 끝났네 맞지요? 그다음 이제 뭐 하자? 유학. 알겠죠? 유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신라 유학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웬만해서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신라 유학자는 언제 때? 통신라 전후 때 활약했던 유학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김대문이라고 있어요. 누가 있다고? 김대문. 얘가 저술한 거 딱 두 개만 말할 거예요. 화랑세기. 누구에 대한 기록이야? 화랑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 또 한상기 이런 것도 있었고요. 되겠죠? 그래서 요
파랑색은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한상기는 왜 우리나라 뭐더라 산천을 기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승전, 이 고승도 어떤 중국 고승 아니면 우리나라 고승? 우리나라 고승. 그러면 그 당시 우리 불교나 유교는 다 어디서 들어왔어? 중국이잖아. 그래서 중국에 대한 뭐 사대주의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김대문, 우리도 뭐더라? 우리 문화유산이 좋다. 그래서 신라 문화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그런 사람이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들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좀 알아두세요. 이 사람은 상식으로 원효는요 자식까지 낳았죠. 들어봤나요? 아, 처음 들어보구나. 원효가 자식 낳습니다. 어느 정도 득도한 사람은요 세속의 관여해도 그게 뭐더라? 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불승 중에서 나는 모든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된다. 대부분 땡충들이고, 근데 원효대사 정도는 뭐더라? 진짜 고승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에 그 원효대사니 낳은 자식 뭐더라? 설총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설총. 이 설총도 이왕과 똑같을 때, 이거 국왕 받는 게 무슨 왕이었어? 무슨 왕이었죠? 신문왕이었죠? 네, 신문왕 때 활약했던 게 바로 설총이에요. 그리고 신문왕한테 화한계란 걸 적어줘요. 화한계. 왕에게 꽃 화자예요. 꽃 화자. 꽃으로 뭔다? 경계심을 줬던 게 설충의 화한계. 장미꽃과 할미꽃 두 꽃이 있다. 신문왕한테 말해요. 네 어떤 꽃 취할래? 그러니까 뭐더라? 신문왕이 당연히 뭐더라? 이쁘고 아름다운 장미꽃을 취하겠다. 그래서 설충이 왕이 그러면 안 된다. 왕이 왜 예쁜 것만 찾으냐? 왕은 뭐더라? 안 좋은 것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꽃을 바라본다. 간신뱅이 있죠. 왕한테 아첨하는 새끼. 그 다음에 직언한 애를 비유했다고 보시면 돼요. 장미꽃은 뭐더라? 보기 좋고 아첨도 듣기 좋지 않냐. 하지만 왕은 그게 아니라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안 좋은 것도 봐야 된다. 할미꽃에 비유해서 왕한테 경계를 줬다. 그게 뭐더라? 화한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용기 있는 새끼죠? 왕한테 함부로 읽고 하면 대가리 날아가는데, 그래서 목숨 무릅쓰고 경계했던 게 설총.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두라고 들어봤나요? 이두? 한자음 있잖아요. 그 한자음과 우리나라 음이 다르잖아. 문자는 똑같지만 발음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음을 갖다 붙여준 거, 그걸 이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설총, 유종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김대문, 설총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수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거의 안 나올 거야. 강수. 얘는 외교 문서에 되게 뛰어났던 사람이 뭐더라? 강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둘 사람은요, 누구 정도는 기억하자? 이 사람은 꼭 기억하면 돼요. 신라 하대 때 아주 유명한 유학자, 뛰어난 유학자, 그리고 육두품의 뭐다? 대표주자. 육두품의 대표자 누구 정도는 기억하자? 채치원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채치원이 어느 정도 뛰어났냐면은, 이 당나라에서는 빈곤가라고 해서 외국인 전용 시험이 있어요. 당연히 거기서 1등 먹었어. 하지만 어떨까요? 다른 나라에서 활약해봤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겠죠. 왕이 뭐더라?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나라 황제가. 옆에다 놔두고 뭐더라? 항상 자문할 정도로. 그만큼 뛰어난 유학자가 채치원이고, 실제 당나라 때 황소해난이라고 일어나거든요. 그 들소 그딴 거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황수일 뿐입니다. 농민보기가 엄청 해서 실제 이것 때문에 당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용군을 모집해야 되잖아. 그 의용군을 모집하는 경무를 누가 저술했다? 채치원 보고 저술해달라고 했어요. 토왕격소문이라고 해서. 국가 최대 위기인데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어떤 사람, 신라의 조금 작은 나라 사람한테 부탁할 정도로 그만큼 뛰어난 문장가가 없더라? 채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치원이 토왕격수문을 저술했는데 실제 황소가 그 경문을 읽고 와 이거 읽고 애색을 많이 보이겠다면서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럼 뛰어난 게 채치원. 이 사람이 여기에만 있으면 나중에 귀국을 해. 나중에 귀국을 한 것이야. 하지만 신라 언제에게? 하대가 되잖아. 그래서 진성여왕에게 봉사 개혁안 10여 조를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개혁안을 올려줘도 어때? 왕이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그 얘는 뭐야? 출신 자체가 또 육두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더라? 그게 대처지다 보니까 이제 관직을 버리고 산천을 유랑했던 게 바로 뭐더라? 채천이라고 합니다. 정리됐나요 이게? 그래서 신라 하대 때 가장 대표의 사람 누구 정도는 기억하자? 채치원, 이 사람은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41페이지 그 진골기 주제입니다. 김대문 살짝 이름만 줄쳐놓고. 근데 육두품 출신으로 유명했던 강수, 사람의 이름만 웬만해서 안 나와요. 설총 정도는 알아둬요. 설총은 이제 뭐더라? 신문왕 때 그 화한계 정도로 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두까지 줄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채치원. 거기 도당류 학생이죠. 여러분들 도자가 무슨 도자? 건널 도자. 어디를 건너갔다? 바다 건너 어디 갔다?
당나라 같다. 그래, 도당 되겠죠. 유학을 떠난 거죠. 도당 유학생.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도당 유학생 대부분 어떤 애들? 진골기죽이 많이 갔을까요? 육두품 애들이? 육두품 애들이. 아, 진골기죽은 빼난 관직 있잖아. 근데 육두품 어때? 여러분 생각해봐. 그 경찰학 시험을 보는데, 아니 그냥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이 100점 맞았어. 근데 10점 맞은 새끼가 모든 관직을 차지한다고 해봐. 족같겠죠 진짜. 그래서 보더라. 관직을 빨리 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중국으로 많이 갔던 게 육두품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생각해봐. 병신 있다가 여러분 상관이 있다고 해봐.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 실제 그런 것만큼. 직장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야? 일이 힘들어서 아니야. 그 상사 족 같은 놈 만나면 진짜 끝나는 거야. 공부는 좋지만은 그게 단점이야. 이제 역 같은 새끼 한번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 때려치지도 못하고. 자, 일단은 도당 유학생 빈곤과 급진됐고 개혁안 10여 조 줄체요. 진성여왕 때. 그래서 여러분들 진성여왕, 진덕여왕, 선덕여왕 아니죠? 덕다 안 들어가는 여왕은 신라 하대의 여왕이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저술한 거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사산 비문 정도 하나만 줄게요. 사산 비문. 요 비문은 지금 현재까지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학 하나 끝났네. 맞죠? 네. 자, 고대 문화 유학은 끝났습니다. 자, 문제 한번 있나 봅시다. 페이지 68페이지. 자, 68페이지 피고. 자, 다음 중 삼국시대 때 신라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을 학습시켰음을 확인시켜준 유물이라고 합니다. 유학과 관련된 거 우리 뭐 배웠다? 그 맹세한 새끼들이 있었죠? 네, 무슨 서기서? 임신서기서. 간단하게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2번 나오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단연적 성비 줄치고 그걸 무수왕이라고 적어놓으면 좋아. 진흥왕 적어놓으면 더 좋겠죠? 진흥왕. 236번 들어갑시다. 236번. 다음에 설명에는 깊은 학자, 당나라의 빈곤과의 급자고 문장가로 이름부터 지금 기욱하여 개혁안 10여 조 줄체요. 개혁안 10여 조. 그는 구 은둔생을 하면서 뛰어난 문장과 저술을 남겼다. 그가 지은 개헌 필경과 비문 일부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더라. 누굽니까? 최치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뭔다? 지리산 산자리에 가서 산신령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 4번 들어가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선 문제는 유학자들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요. 정치사랑 연결해서 좀 몇 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문제에서 신문왕이 뭐 했다? 국하겠다. 그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화사가 직접적 문제로 잘 안 나오지만 다른 거랑 연결해서 나온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우리 뭐 하나? 유학 끝났죠? 그 다음에 시험지 많이 나온 거 불승 들어갑시다. 알겠죠? 불교. 불교는 시험지 많이 나와요. 불교는. 알겠죠? 자, 우리 지금 고대 사상에서 유학 하나 끝냈고, 유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교육기관과 유학자 이렇게 배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뭘 봅시다. 불교. 그 불교는 언제부터 수용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삼국시대. 알겠죠? 삼국시대. 고구려 말해봐요. 고구려 무슨 왕? 소수림왕. 백제는? 몰라도 돼요. 근초왕 다음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무슨 왕 때? 침노왕 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신라는 원래 6세기 때 전래되었어요. 하지만 뭐더라? 귀족들의 반발이 있었던 거야. 왜? 원래 신라는 귀족들의 세력이 크죠. 근데 불교는 뭐야? 무슨 건 강화랑 관련있어? 왕권 강화랑 관련있으니까 귀족들이 씨발씨발 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왕 때 공인되었다? 무슨 왕 때? 무슨 왕 때? 버프왕 때 공인되었다. 버프왕 때 불교 공인. 2차돈의 순교비 얘기했나요 그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억날 거고. 기억 안 나요? 2차돈? 안 나요? 얘기해야 되는구나.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야, 나 불교 믿을래. 그러니까 신하들이 씨발씨발 되면서 대거리에 있습니다. 왕이 물러섰어. 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다음날 밤에 2차돈이 가는 거야. 2차돈이가. 창에 가서 다음 조회 시간에 또 뭐더라? 불교 공인하라고 또 선포하라고. 그럼 왕이 그렇지. 야, 씨발 그러면 뭐다. 이 새끼도 지랄지랄 할 텐데. 그러니까 2차돈 깨를 낸 거예요. 다음날 똑같이 불교 공인하겠다 말하면 내가 2차돈 내가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다. 그때 달려서 씨발 내복 쳐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불교 공인하겠다. 신할 시발시발 되고 이차도니까 하지마 이러니까 왕이 가서 대가리 날려버렸다고 합시다. 분위기가 한순간 어떻게 될까요? 정적이겠죠. 그러면서 보더라 공인했다. 그래서 실제 2차돈의 순교비라고 해서 대가리 날 때 흰피가 하늘 높이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성 보일 거예요. 알겠죠? 뭐 어떤 새끼 피가 흐르고 있다. 차돈이구나.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 써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국불교.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몇 세기였고, 백제, 소수리망, 침유왕까지 나보다 4세기 때 수용되었다. 이 정도는 그냥 배워두시고, 버프왕 때보다 6세기 때 불교 공인. 이건 옛날 정치사에서 배웠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요것보다는요, 어떤 게 더 많이 나온다? 이제 불승들 3명 기억 잘하면 됩니다. 삼국시대 불승 딱 3명밖에 안 나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람 누가 당연히 시험제 제일 많이 나올까요? 무슨 대사? 그렇죠? 원효대사.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효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더라? 의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상. 원래 얘네들이 둘이 친구야. 둘이 친구고 이 통일신라 전후 때 활약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떤 학문에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 원산지로 가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불교가 어디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의 유학을 떠났던 사람이 원효와 의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효와 의상이 가는데 이제 갑자기 동굴에서 자게 되잖아요. 근데 잠자다 깨어난 놈이 누구고? 원효대사. 그리고 해군 먹고 깨달음 얻었다.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 누구고? 의상. 그러니까 깨달음 못 얻는 거야. 자, 일단은 이 원효는요, 이 해군을 먹고 깨달음 얻어가지고 세상만사, 뭐 먹기 달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 먹기 달려있다. 그걸 무슨 사상이래요? 한마음, 일체 유심조. 세상 모든 것은, 일체는 다 어디서 비롯된다?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 일체 유심조. 줄여서 무슨 사상? 일심사상?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스님들이 무건수행 하는 거 알고 있죠? 무건수행 왜 하는지 아세요? 한번 하루만 입 다물고 있어봐요. 한 가지 생각나요. 말하고 싶다. 일심사상. 그래서 인도에 가면 실제 팔만 올린 사람들 있잖아. 그 팔만 계속 올리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들까요? 졸라 내리고 싶다. 딱 한 생각. 이게 마음 한 가지만. 자,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교재 먼저 말할게요. 교재 페이지는 쭉쭉 넘겨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돼. 44페이지. 여기는 나중에 공부하기 되게 보기 좋게 돼 있어요. 알겠죠? 주제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시대별로 나가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44페이지. 거기 원효 찾을 수 있겠죠? 우선은 거기 삼국의 불교는 별 필요 없고 왕권 강화, 업설과 왕족불 정도 줄추면 돼요. 업설은 뭔지 알고 있죠? 윤회사상.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게 힘들게 살고 있는 보다 전생에 족같이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세를 보다 열심히 돌다 그러면 내세에 뭘 태어났다? 왕으로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게 뭔다? 업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족들이 왜 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귀족 새끼들은. 왜 천미들은 족같이 사는 거고? 전생에 얘는 돌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귀족으로 태어난 거야. 전생에 도둑질하고 못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얘는 천민으로 태어난 거야. 그렇다고 이걸 부정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여기서도 시발시발 되면 다시 또 천민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더라? 열심히 덕을 닦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다음 세상에 뭘로 태어날 수 있어? 귀로 태어날 수 있죠. 이게 전생, 현생, 내세. 이게 업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봐봐요. 부처님은 여기서 귀족으로 태어나는 걸 목표 삼았어요? 아닙니다. 세상만사, 삶은 아무리 귀족으로 태어나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야. 맞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울고 살아가면서 무조건 한 병의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 나 늙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 다음 죽음은 왜 죽음이 무섭냐면은 자기가 아니야. 가족들이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온다? 이 속세에서는 언제든지 인간은 불행하다는 거야. 그럼 뭐 한다? 해탈하죠. 여기 인간 세속에서 벗어나죠. 이게 붓다야. 깨달음을 얻은 자. 이게 부처님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인데, 신과 인간이 있잖아. 신이 인간을 구원해 주는 거. 이게 기독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불교는 뭔지 아세요? 이게 되는 게 전혀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인도 불교고 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에 오면서 거꾸로 신앙으로 좀 받아들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 길어졌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 그러면은 지금 현세에서 귀족보다 더 높은 새끼는 누구야? 그치요? 왕이잖아. 그럼 왕은 조금만 덕을 닦으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 수 있어? 부다가 될 수 있잖아. 왕이고 부처다. 이게 왕족부사상. 그러니까 무슨 건 강하게 기여할 수 있다? 왕권 강화. 시험지는 안 나오겠죠? 네,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얘기 좀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강요하는 거예요. 자, 우리 수영 고구려 소수리방 줄치고 백제 침유왕 줄치고 신라는 버풍왕 누구 정도 기억하면 되더라? 2차돈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고구려 백제 승려는 시험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남북국시대 있죠? 이제 남북시대 때 우리 다시 얘기 돌아와서 얘기로 딴 데로 빠졌고, 자 이제부터 집중해요. 자 지금까지 시험지 안 나오는 것만 주구장창 말했습니다. 자 원효대사 무슨 사상? 일심사상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깨달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진짜 깨달은 거야. 원래는 뭐다? 부처님이 깨달은 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어디까지? 중국까지 유학 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굳이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세상만 사다 뭐 있다? 마음 먹게 달려있다. 부처님이 말한 깨달음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뭐라? 이제 유학길을 포기한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일반 민중들도 글 읽을 필요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불교의 무슨화, 불교의 대중화, 이걸 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사적,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게 바로 원효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부처님 몰랐단 말이야. 백성들이 탑 만들어줘. 저 땅 왜 만들까 이랬는데 이제서야 보더라 백성들이 알게 됐던 거. 그래서 뭐더라 시험제 많이 나온 게 누구세다? 원효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봤잖아.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외쳐도 뭐였다? 이 연물만 외쳐도 뭐였다? 극락에 갈 수 있다. 일명 아미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백성들한테는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즐겁게 춤과 노래를 써. 그래서 무예가라고 해서 실제 뭐더라 표주박을 들고, 실제 그림에 보면 술 취한 사람 땡주 아닙니다. 저게 원효대사야. 알겠죠? 실제 노래와 춤으로써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사람이 뭐더라? 원효대사. 그래서 이제 불교의 무슨화, 대중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 그림 보면 진짜 술 취한 것 같지 않아요? 땡중 같은데. 자, 일단에 무예가라는 걸로 하면서 이제 원효대사. 그리고 하나는 그냥 배경지식, 화쟁사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화쟁. 여러분들 혹시 이슬람교에서 막 싸운다는 얘기 들어봤죠? 순니파, 시아파. 똑같은 이슬람교끼리 싸우잖아. 교파 간의 싸움이잖아. 모든 종교는 교파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그 창시자가 말한 거 있죠. 그거에 의견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불교도 뭐더라? 이제 교파가 많이 나눠져요. 뭐 계율종이, 열반종이, 화엄종이 많은 종파 있고 얘네끼리 서로 싸운단 말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뭐더라? 없애기 위해서 화쟁. 그래서 10가지 문담으로 이제 다툼은 다 필요 없고 진리는 하나다. 그래서 신문화쟁론 이런 걸 저술했던 게 바로 원효대사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는 중요하고 두 개는 무조건 기억하고 뭐마저 알아두면 좋더라? 화쟁까지 알아두면 좋더라. 정리됐죠? 자, 세 개 줄쳐봐요. 원효, 자, 일심 줄치고 대중화 줄치고 아미타. 됐나 여러분들? 그리고 화쟁이 빠져있네. 화쟁이 빠져있네. 아니구나. 그 밑에 화쟁이 있구나. 화쟁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책도 하나 줄쳐보고 무슨 화쟁론? 신문 화쟁론. 거기까지 기억해두면 되겠고. 자, 이제 누구 들어갑시다. 원효 끝났으니까 의상 들어가면 됩니다. 의상 가봅시다. 의상. 네, 의상은 깨달음 못 얻었으니까 중국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교종 중에서 5개 중에서 유명한 게 이런 종파가 있어요. 무슨 종파가 있다? 화엄종이라는 종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엄종은 중국에서 왕권 강화에 많이 기여했던 종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교종 중심의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출신은요, 진골 출신이었던 거야. 출신 자체가 원효 육두품이고. 그래서 이 화엄종이요, 무슨 권 강화에 많이 기여했다는 것만 알면 될까요? 왕권 강화에 기여했던 게 바로 무슨 종이다? 화엄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일이 있거든요. 유명한 얘기가 딱 이렇게. 일찍다 다지길. 하나가 곧 여럿이요, 여럿이 곧 하나다. 이걸 말하거든요. 여기서 하나가 상징한 게 뭘까요? 왕. 이게 대표적인 뭐더라? 화엄종 사상을 보여줬더라. 그래서 화엄,
이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책도 이렇게 저술돼 있어. 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 글자가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따면 네모나게 돼 있는데 화엄일승법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더라? 가운데 다 어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기여하게 된다? 왕한테 기여한다. 그게 의상의 무슨 종이다? 화엄종. 의상하면 무슨 종 반드시 기억하고 화엄종 반드시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저기 고려 가면요. 고려 가면 이것도 우리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무슨 사? 부석사. 이 부석사를 창건한 게 바로 뭐더라? 의상대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뜰부자 돌석자거든요. 이 의상이 얼굴이 잘생겼나 봐. 중국 가서 선묘한 낭자가 의상한테 빠지게 됩니다. 짝사랑이 되는 거야. 하필이면 누구를? 스님을. 미친, 어쩌면 지금 정신 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 일단에 스님은 결혼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선묘낭자는 뭐더라? 의상대상 결국 공부한 다음에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하는 거야. 선묘낭자는 뭐더라? 바다에 떨어져 자살하게 됩니다. 사랑한 나머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뭘로 환생해? 드래곤이 되며 용이 돼가지고 의상대사가 우리 귀국한 데까지 그 호의를 해줬던 게 이 선묘낭자의 용된 설화. 이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가 이 용 덕분에 이제 해적들도 다 물리치고 아주 안전하게 고국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을 찾아야 되잖아. 자신의 교리를 전파할 수는. 딱 가갖고 괜찮은 터가 있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도둑들 소굴이야. 하필이면 또. 그러니까 이제 어떻더라? 도둑놈들이 넌 뭐야 이 땡준 새끼야. 근데 당연히 뒤에 누가 있어? 드래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용이 다시 뭐더라? 돌을 엄청나게 큰 돌을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들이 그 뜬 돌을 보고 다 도망쳐버리고 그 터에다가 만든 절이 뭐더라? 부석사. 뜰부자 돌석자. 그래서 의상대사 관련있더라. 지금 이거 말한 건요, 영주 부석사 나중에 애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 더 말해준 거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상줄치고 화엄일승 법궤도. 화엄줄치고 화엄일승 법궤도 무슨 건 강에 기여했다는 거 기억하면 되더라? 전제 왕건에 기여했더라. 그리고 밑에는 굳이 많이 안 물어볼 거예요.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한 사람만 더 알아두면 돼요. 이제 불승 한 사람만 더 알아둡시다. 누구까지만 들어갑시다. 요 사람까지만 들어갑시다. 누구? 해초. 되겠죠? 이 해초는 또 왜 유명하냐면은, 여러분들 불교를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중국 가면 되죠. 근데 중국 애들은 어디 갔을까요? 불교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불교가 창시된 곳 인도. 알겠죠? 그 인도 가는 길이 되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고 자동차 타고 베이징에서 인도까지 가라고 해봐요. 미친 짓이란 거 알고 있죠. 근데 그걸 걸어서 간다고 해봐. 힘들겠죠. 가다가 말 못 만나죠. 바로 객사해 버리는 거야. 도둑들 만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실제 보더라. 그 차 갔다가 유라시아 횡단하는 애들 있거든요. 걔들의 원칙이 그거야. 절대 길가에서 보더라. 시동 꺼트리지 말라고. 강도들 만난다고. 근데 그 당시보다 걸어서 갈 정도면 엄청나게 고된 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서유기라고 알고 있나요? 서유기? 그 서유기가 실제 당나라의 현장법사를 읽거든. 이 현장법사가 인도 가는 길에 그 기행문을 뭐더라? 모텔에서 만들어진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험난한 길이고 도둑들 만날까봐 부처님이 이제 보디가드 붙여준 거야. 동물 새끼들. 물귀신하고 원숭이 새끼하고 돼지 새끼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저팔계 그렇게 붙여주고. 그래서 그 기행문이 뭐다? 서유기. 당연히 인도 가는 길이 어떨까?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더라? 그 소설이 된 거. 서유기.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우리나라에도 있다고요. 인도 갔다 어떤 사람. 그게 해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 이거는 이 제목은 여러분들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왕자가 무슨 왕자다? 왕래할 때 왕자, 갈 왕자. 오천국에 갔다 왔다. 오천국이 어딘데? 인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자 나왔다. 누구더라? 해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해초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줄치고 해초 줄치고 왕호 천축국전. 그래서 실제 여기 글에 나와요. 어디 가는데 너무 추웠고 자기 놈의 눈물이 뚝뚝 흘러지더라고. 그 해골바가지를 이정표로 삼고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길이 요 기행 구법이라고 하죠. 법을 구하는 길, 구법도였다.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불승 다 됐고, 하나만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만 더 들어가면 요것도 하나만 더. 요인은 다 언제 때다? 중대 때라고 보시면 돼요. 중대 때. 그다음 하대 때는 무슨 종이 나온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하대 때는요, 참선을 강조하는 뭐더라? 선종이 나왔다.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선종은 이제 뭐더라? 어떤 걸 강조한다고 쓰죠? 참선, 명상에 잠기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한 번에 깨달음 얻는 거. 그래서 일명 불림분자 이런 게 말합니다. 선종과 관련이 있고, 선종은 이제 뭐더라? 오교가 아니라 산 속에 들어가서 한다. 구산 선문이 만들어지고 신라 언제더라? 하대라는 것만 기억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선종 있죠. 선종은 그냥 그것만 참선과 실천 줄치고, 개체 강조, 혁신성 강조. 그래서 누구랑 연결되었다는 것만 살짝 줄쳐놓으면 되죠. 호족과 연계되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오교와 구산 선문이 있죠.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교에다가 교종 이렇게만 적어요. 오교에다가 교종 이렇게 적어놓고 구산 선문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선종, 그렇게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승은 시험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려 때 스님들 딱 2명, 그래서 총 5명이 시험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한 번에 싸잡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불승은 뭐더라? 통신라, 그 다음에 조선 때는 당연히 없을 거 아니야. 고려까지만 딱 보면 된다. 교재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우리 쭉 문제 풀어봅시다. 페이지 69페이지 봅시다. 69페이지 238번.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죠. 간밤에 마신 물이 해골물이었다니 진리란 모두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유학을 가지 않겠어. 신문 화쟁론, 우리가 배웠던 거 줄치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 정답 몇 번이더라?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나머지 적으면서 공부해요. 1번에다 뭐라고 적어라? 의상 적으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왕후 천추국전 5번 있죠? 뭐에다 누구라고 적으면 돼? 해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9번 이건 빨리 다 부르고, 거기가 어디야? 인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인도라는 거. 그 오른쪽,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가 인도인지 모를까봐 오른쪽 지도에다 인도양이라고 적어놨잖아. 착한 하는 건 문제죠. 자, 하여튼 인도까지 왔더라. 누가 되더라? 해초. 해초하면 어딜 갔다 왔다? 갈 왕자 되겠죠?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불국산이요, 중대 때, 알겠죠? 신라 경덕왕 때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다음 화엄사상은요, 의상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고, 됐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240번 문제. 자, 240번 똑같은 문제인데 심화해서 그냥 글만 많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스님까지는 저들은 대승기론도, 이건 모르겠지만 무슨 화쟁론도 눈에 보여? 신문 화쟁론, 이거 무조건 전해준다고요. 그 다음 오른쪽, 이게 바로 뭐다? 일체 유심조 원효가 되겠습니다. 정답 다 골라놨죠? 눈에 나오지요? 불교의 무슨화? 대중화.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2번. 그 무예가가 뭐더라? 아무런 꺼리낌은 없다. 노래와 춤으로 알려줬다 했죠? 그게 바로 무예가더라. 봐두시면 됩니다. 1번은 정답 안 될 건데 자장이라고 적어요. 법사 중에서 짜장법사 있어요. 짜장법사. 짜장법사가 선동여왕에게 황룡사 구축목탑을 지으면 9개의 나라들이 복속될 거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3번부터 5번은 고려 때 배울 거니까 넘어가시고, 241번. 솔직히 스피드 퀴즈 때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해골물 이렇게 해골물 막 이렇게 말할 건데.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고르시고, 그다음 5번 있죠? 5번 누구더라? 해초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됐나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 45페이지. 자, 그럼 사상 중에서 우리가 지금 뭐 했다? 유학 됐고 불교 됐죠? 그 다음에 사상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지요? 풍수질설과 도교. 그 중에서 도교 먼저 들어갑시다. 도교. 이 도교도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력 끼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것도 철학이야, 이것도 철학자. 그 색증시공 들어봤죠? 공술의 공수거. 불교에선 공사상이 있으면 도교엔 무사상이 있다고 보시면 된다. 무의자영 강조했던 게 바로 도교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을 없애다. 안 할게요, 그냥 도교. 자, 하여튼 도교는 좀 더 이게 철학적인 내용인데, 이게 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민간 신앙으로 많이 빠져나왔던 게 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교는 우선 요걸 강조해요.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을 뭐더라? 다 없애자. 자연으로 가자. 그래서 일명 뭐란다?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을 없애다. 무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살자. 핵심이 뭐더라? 무의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누자. 그거 누가 만든 기준이더라? 사람이 만든 기준이라는 얘기지. 범법자가 왜 나온다는 얘기야?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싸가지 없는 놈 왜 나오더라? 그 공자 새끼가 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거 없애고 자연 그대로 살면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한 게 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속세에 살아야 되면 산속에 살아야 돼. 산속에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야. 그 산속에 들어가면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무병장수. 그래서 산신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산신령. 그 산신령이 가끔씩 여자친구를 사귀거든요. 그게 하늘에서는 선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살기 힘드니까 반려동물 키우거든요. 그게 원숭이. 손오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오공이 뭘 부린다고 그래? 도교의 도술 부린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더라? 옛날부터 도사님이라고 하죠. 그 도사님이 다 이쪽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 대표적인 도사 나오는 영화 있는데 전우치 그런 것들 나만 신났고. 자, 그래서 도교는요,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다? 이런 도교가 우리나라 고대 때, 삼국 때부터 들어왔다. 그걸 보여준 유물이 무엇이냐? 그 정도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교랑 관련된 건 산수문이 벽돌. 그 산과 물이 있는 벽돌이 있거든요. 그거 나오면 뭐랑? 불교 아니면 도교랑 관련 있다. 도교와 관련 있는 거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사택지적비라고 있거든요. 사택지적. 이름이 몇 글자야? 사택지적.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4글자지요. 4글자 나오면 다 백제 새끼들이에요. 알겠죠? 놀이사치개 뭐 이렇게 이름 역 같은 놈들, 백제 놈들 많은데요. 사택지적이 상자평 최고 관직을 역임했다가 이제 관직에 물러나고요. 비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비석의 내용 보면요. 아, 관직, 부귀영화 다 필요 없구나. 그냥 자연 속에 들어가 편안히 사는 게 최고의 낙이구나. 무슨 내용이야? 불교적 내용, 도교적 내용. 도교적 내용. 그래서 사택지적비. 내용을 보면 도교적 내용이더라. 그리고 시험지는 요거 알아두면 돼요. 백제의 가장 유명한 유물. 백제하면 이 유물이 항상 나와. 백제, 금동, 대향로. 여러분들 향로는 어디서 피는 거야? 향로는 불교에서 핀다는 거 알겠죠? 향로라고, 향로야. 불교에서 피는 향 피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자체는 불교인데 여기 보면 무늬가 있거든요. 점점 무늬들. 이걸 확대시켜 보지요. 그러면 신선들, 산신령이 구름 위에서 막 기타 치며 쳐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뭐더라? 도가적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되나요? 그 다음 자연을 강조하죠. 자연을 강조하니까 4개의 방이신.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 자청룡, 우백호, 북에는 현무, 남에는 주작. 들어봤죠? 4개의 방이신. 사신도 이거 다 뭐더라? 도교적 내용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거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사택지적비, 여기 백제 금동 대양로. 저기 조그만 무늬를 확대시키면 이런 무늬가 있다고요. 여기 봐봐. 쳐놀고 있잖아, 이렇게. 세밀해. 무늬가 요만해. 여기 얼굴 표정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뛰어난 금속 기술을 보여준 게 백제 금동 대양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산수무늬 벽돌 있잖아. 산수무늬 벽돌. 이게 현무예요, 현무.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대가리는 용이야. 이게 북쪽을 지키는 거고요. 이거는 봉황, 새 같은 거거든요. 이게 주작이고. 그 다음에 자청룡, 우백호. 이게 사신도가 되겠습니다. 4개의 방이신. 자, 그러면 도교 줄치고, 사신도 줄치고, 백제 산수무늬 벽돌 줄치고, 백제 금동 대양로. 무료망릉 지석이도 있는데 그건 안 나오니까 줄치지 맙시다. 신라 화랑도 줄치고. 여러분들 신라 화랑도는요, 유불선 다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유교, 불교, 도교까지. 그 다음에 이게 도교는 그냥 오늘 끝내버립시다. 고려 가봐요. 고려 때는 도교 행사를 도관이라 불렸고 행사를 초제라 불렀어요. 됐나요, 이게? 그 다음 밑에 조선이라고 보이죠? 여러분 조선은 기억해둬요. 소격서 폐지했던 사람 조광조도 유학자다 보니까 조광조는 소격서 같은 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지요. 미신적 요소가 너무 강하잖아. 도사님이 뭐 도술 부린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 원숭이가 씨발 무슨 구름 타고 날라다니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조광조가 이런 거 폐지하자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교는 이 정도 마무리 지면 될 겁니다. 자, 문제 한 문제 68페이지 237번. 자, 문제 68페이지 237번. 다음 사실과 관련이 깊은 거.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양로, 사신도 나왔죠? 이건 다 뭐더라? 도교네. 도교랑 관련된 거. 산천에 대한 숭배, 신선사상은 관련이 있다.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됐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재 와서 45페이지 무슨 지리설이라고 나왔죠? 무슨 지리설? 풍수지리설. 여러분들 풍수지리설 하나만. 이 풍수지리설 있죠? 이건 언제 때 들어왔다? 신라 언제 때? 하대 때. 그 다음에 누구랑 연결되었다? 누구랑 연결되었다? 신라 하대 누구랑? 호족과 연계된 거. 풍수지리설. 기억나시죠? 맞나요? 나야 되는데. 아니, 호족과 연결된 게 풍수지리설과 선조. 이 새끼들 공부하기 싫으니까 호족 새끼들 참선하는 거. 그다음 지방 이건 뭐야? 한반도의 기운이 고정되어 있다면 돌아다닌다. 그래서 왕건이 10일 송악으로 왔다. 국에는 철원으로 왔다. 견훤은 완산주로 왔다. 그래서 호족한테 유리한 게 무슨 지리설? 풍수지리설. 됐죠? 그 다음에 이 풍수지리설은 고려 때 누가 이걸 또 강조했어? 묘청이가 강조했잖아요. 석영 길지설. 그래서 길지 같은 거 나오죠?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조선 때는요. 뭐 쓸 때 많이 나올 거예요? 풍수지리설이. 당연히 도읍지 선정할 때도 사용했고 경복궁 있죠? 경복궁도 풍수지리설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이 써요. 여기. 묘자리 쓸 때. 이 여기까지는 양택풍수라고 하거든요. 양택풍수. 산 사람을 위한 풍수라고 보시면 돼요. 음택풍수가 죽은 자를 위한 거. 그래서 그 영화 명당 모르나? 영화 명당에 있는데 그 왕의 묘자리는 어떨까요? 풍수의 명당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도가들이 나중에 권력 착취하고 왕권이 약하니까 왕릉 있잖아. 왕릉에 무덤 파치고 지 선조 묘를 막 심어놓는 거야. 그 영화가 명당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가. 중간 정도. 막 재밌진 않고. 그래서 봐도 열받지는 않고. 중간 정도 영화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명당이라는 영화에 흥선대군 나와요. 흥선대군. 네. 그래서 거기 풍수지리설은 신라말 도선, 지방 호족 줄치고 고려 때는 처음엔 개경길지를 거기만 넘어가고 묘청에 석영천도 줄치고 조선 전기 때는 한양길지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는 음택풍수. 그래서 산소, 묘자리 갖다 이제 소송까지 묻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그 산소하는 게 뭐냐면은 묘가 있잖아. 이걸 이 묘가 있죠? 자기 아버지 이렇게 갖다 놓은 거야, 관을. 실제 이런 경우 많았어요. 아니면 그냥 관을 딴 데다 옮겨버리고 이렇게 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묘가 좀 이상해, 분봉이 좀 달라진 거야. 파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딴 사람이 있으니까 막 이 소송 붙는 거, 그걸 산송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어르신들 아직까지도 뭐 아파트 볼 때 남양집 보고 이런 거 다 풍수지리설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수 인테리어도 있는데? 몰라요? 그 방의 구석 있죠. 방 배치. 머리를 어디다 두고, 책상은 어디를 해야 되고, 근데 모서리 각을 둥글게 만들고, 그럼 학업 성적이 높아진대요. 실제 그거 갖다 한번 유행하죠. 돈 많이 벌어가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웃기죠? 네, 그렇게도 돈 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테리어가 진짜 눈탱이 최고더라고. 인테리어는 당할 수밖에 없더라. 그 전문가들의 눈탱이, 내가 어떤 라디오를 들었는데, 눈탱이 3형제가 나오더라고. 핸드폰, 중고자동차, 네,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 근데, 알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테리어더라고. 인테리어는 이제 견적서 있잖아. 이 인테리어 견적서를 마구마구 올린다는 거잖아요. 사람 인원수를 3명으로 오고 2명이 와서 일하고. 그럼 인건비 하나 벌써 떼어먹잖아. 그럼 자재, 안에 들어간 자재 모르잖아, 또 이런 거.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대. 갑질을 못해. 절대 갑이야, 인테리어. 잘못하지요. 그럼 이 새끼 열받으면 벽에다가 쓰레기 같은 거 다 넣고 가고 막 그래요. 실제. 그리고 자재 안 주고 막 써버리고. 일부러. 그리고 딱 한 달 지나면 뜯어질 수 있는 벽지로 막 만들어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쓰고 가니까 인테리어는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웃기잖아요, 그거? 그거 되게 웃겼는데. 눈탱이 3형제가 와서 서로 처음 봐, 내가 서로 남는 거 없다고 막 그런 식으로 뻥치면서 시작하던데. 라디오 방송에 그런 게 있었다고요. 재미없었구나. 난 재밌는데. 우리 뭐 하다 말았죠? 풍수지리설. 쓸데없는 거 많이 했네요. 죄송하고. 정신 차릴게요. 정신 차리고. 한 주제 하고. 자, 한 주제만 더 하고. 자, 이제 뭐냐면 우리 조형미술 탑 들어갑시다. 탑 들어갈게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 펴면 51페이지. 탑은 똑같아요. 고대부터 어디까지만, 고려까지만 탑 보면 된다는 거 알면 되겠고, 여러분들 우리 목탑은 따로 안 배워요. 왜? 전해지는 바가 어떨까? 목탑은 오래 갈 수 있어요? 몇 천년 못 가지요? 네, 또는 전란 때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석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에는요 목탑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석탑은 이제 어디부터 보면 된다? 삼국시대 때 탑 중에서는, 그리고 탑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부처님의 뭐더라? 뭘 모셔놓은 거? 사리를 모시는 거, 부처님의 사리 모시는 게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리가 뭔지 알지요? 득도한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면 득도한 사람은 여기 명치 부분에서 이만한 구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사리라고 해요. 이 사리를 모시는 게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리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인도에도 있고. 그럼 부처님 사리 막 수백 개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시체 있죠? 그 뼈 조각, 가루가 된 거, 가루 하나를 다 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모셔놓은 게 바로 뭐더라?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모든 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직접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걸 뭐라고 하지? 오늘따라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무슨 탑이라고 합니다. 그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탑. 그리고 탑은 여러분들 되게 높이가 크지요. 그게 국가 왕실 권위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롯데 회장이 죽으면서 제일 만들고 싶었던 게 뭐지요? 롯데타워예요. 롯데타워 서울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이죠. 비행기 타고도 보이죠. 그게 자신의 위엄이야. 옛날에 여러분들 초가지무망 있죠. 근데 저 멀리 탑이 3층 높이 있죠. 어디서나 보여요. 저거 만든 국가의 위엄. 그래서 이게 막 높이 쌓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 했고, 쓸데없는 얘기 했고. 실제 백제 내가 답 쌓았거든요. 이따가 우리가 배울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 갔어요. 그럼 부여는 문화재에 있는 동네는 별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관광지로 개발되지만 나쁜 점 뭔지 아시죠? 절대 개발 안 시켜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건축물이 다 낮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부여에서 있죠. 한가운데 저기 딱 탑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걸 볼 수 있게 높이 만들었구나. 그게 오더라고. 느낌이 확실하게. 자, 그래서 탑. 그래서 우선 백제는요. 우선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있어요. 무슨 사지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 익산 미륵사지 교재는 여러분들 거기 보면 따라오면 돼요. 51페이지. 알겠죠? 일부러 사진 크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요거 봐도 되죠? PPT 봐도 되죠? 미륵사지 석탑. 요 미륵사지 석탑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그게 없어요. 윗부분에 상륜부가 날아가 버렸어. 상륜부가 날아가지요. 그러면 몇 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미륵사지 석탑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단아한 맛이면 화려한 맛이에요. 되게. 다나예요 이게? 얼마큼 화려하게 만들어요, 씨씨. 이거 되게 직접 돌로 쪼갠다고 해봐. 빡시겠죠? 저건 목탑 양식이에요. 되게 좀 화려한 게 특징이야. 네, 석탑은 대부분 이렇게 좀 깔끔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목탑의 석탑으로는 과도기 양식 그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익산 미륵사지는 그것보다 요거 봐봐 밑에. 이 익산에 가면은 미륵사지 터가 남아있는데 이걸 복원한 모양이야. 그럼 가운데 커다란 목탑이 있고 양쪽에 석탑이 있죠. 석탑이 이거야. 그럼 목탑이 가운데 어때? 엄청난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미륵사지 석탑도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가운데 목탑이 더 커다란 게 있었던 거예요. 대규모 절터라고 보시면 돼요. 대규모 절터. 이게 7세기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7세기 때 백제 무왕이 만들어서 무왕. 우리 백제 무왕하면 못 떠올려 이 사람이 유명한 게 그거야. 서동요. 그 선왕식 신라 가서 애새끼들한테 사탕 주면서 이상하게 이상한 노래 부르게 해서 혼사길 망치고 결혼시켰던 거. 이 백제 무왕이 직업이 거기서 마케도네로 나오죠. 왕족인데 말을 키고 있지. 몰락한 왕실을 반영하는 거야. 우리 일부러 신라 공주랑 결혼했죠. 다시 한번 신라랑 결혼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왕권 강해서 익산으로 천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사찰 규모를 되게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많이 봐요. 이게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절터가 익산 미륵사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석탑이 뭐가 되고 미륵사지 석탑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마지막 수도가 어디였죠? 사비, 부여가 되죠? 부여에 있는 게 바로 정림사지 몇 층 석탑?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은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졸졸해 보이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 중도의 미를 지킨 게 바로 뭐더라? 이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도 합니다. 막상 여러분 가면 그런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석탑 하나 있다 그러지만 문화사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건 백제 평전탑이라 또 유명해. 소정방 있잖아. 당나라 장수가 사비를 멸망시켰지요. 그리고 지가 여기다가 탑신부에다가 뭐라고 줬어? 몇 월 며칠 내가 뭐다? 백제를 뭐다? 멸망시켰다. 이걸 낙서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백제 평전탑이라 부르는 게 요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 됐나요, 여기? 사비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 지금 2개 나왔어요. 이거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무왕의 마지막. 그 뭐야? 낙화암 있잖아, 낙화암. 그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능산일 절터에 가면 금동대학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쯤 했던 거 그거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여 사비라고 보시면 되며 나중에 가면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석탑 들어갈게요. 신라석탑은 분황사석탑이라고. 신라는 뭐가 있다고요? 분황사석탑. 절이 분황사야. 여기엔 탑이 뭐더라? 분황사탑이 되겠습니다. 이 분황사탑도요 대가리가 날라가서 상륜부가 그래서 몇 층인지 몰라. 그거 자세히 보지요. 자세히 보면 어떨까요? 교재도 자세히 보여도 여러분 딱 봐도 뭘로 되어 있다는 게 느낌이더라? 벽돌로 돼 있는 느낌이 오지요. 근데 벽돌이 아니야. 벽돌 양식이야. 벽돌은 흙을 구워 미신 거지요. 돌로 만든 거야. 돌로 어떻게? 벽돌처럼 모양을 쪼개서 만든 겁니다. 웃긴 놈들이죠. 자, 그래서 신라는 분황사 모전석탑. 벽돌 만든 기술이 없었어요, 따로. 선덕여왕 때 분황사 모전석탑. 신라 석탑 몇 개 배웠다? 삼국의 석탑 몇 개 배웠다? 석탑 몇 개? 3개? 석탑 3개 배웠어요. 백제 거 몇 개? 2개. 그 사람 이름 고르는 거 나와 안 나와? 석탑 이름은 안 나와요. 그림 보고 이거 어디 거다 그렇게만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백제 거 어떤 게 있었다? 화려한 거 있었더라. 그 다음 또 하나 5층 석탑 하나 있었지. 그 다음에 신라는 뭘 모방한 거? 벽돌 모방한 거 있었더라. 분황사 모전석탑. 그렇게만 딱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 황룡사 9층부터 목탑이에요. 목탑. 이건 석탑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둘 다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정리됐나요, 여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 석탑은. 여기 하고 빨리 쉽시다. 요거 하고 쉴게요. 자, 이제 우리 삼국의 석탑 됐고, 그럼 이제 뭐 들어가면 돼? 통신라 석탑 보면 되겠죠? 통신라 석탑은요, 몇 층 석탑이라는 특징이다? 통신라는 다 몇 층 석탑이라는 특징이다? 3층 석탑. 통신라의 가장 강조한 미는 무슨 미더라? 조화와 무슨 미를 강조한다? 균형미를 강조해요. 왜?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따로 튀어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화와 균형미를 강조하고 가장 안정적인 석탑이더라. 통신라 석탑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가문사지 3층, 진선사지 3층, 3층 창수 나왔다. 무조건 다 어디로 가면 되더라? 통일신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능건 문제의 특징이거든요. 석탑이 되게 신기하게 많이 나와. 불상도. 처음 보는 석탑은 절대 답 아니에요. 진짜로. 알겠죠? 여러분이 본 석탑이 무조건 정답이 됩니다. 그 특이해요. 나도 생뚱맞는 게 나와. 뭐 찾기 졸라 힘들어, 씨발. 어디 석탑을 갖다 놨는지. 근데 난 해설해야 되니까 알긴 알아야 되잖아. 찾기 졸라 빡신데, 하여튼 그건 절대 정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 3층 석탑은 요거 3개 기억하면 돼요.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진전사지 3층 석탑, 그 다음에 특이탑이라고 하죠. 다보탑,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문사지, 불국사 3층 석탑, 진전사지 3층 석탑, 다보탑. 교재 보이죠? 가문사지 3층 석탑. 상륜부에 장식이 없어요. 불국사 3층 석탑은요. 상륜부에 장식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그걸 해체하는 과정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나왔습니다. 이건 또 뭐냐? 불교 경전이야. 불교 경전인데 종이에요, 종이. 종인데 이 종이를 딱 보니까 어때? 이게 붓터치가 아니야. 인쇄로 찍은 글씨야. 글씨체가. 이것도 인쇄한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더라?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 그게 무구정광 대다란이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보탑은 특이탑이라고 보여요. 특이탑, 특이탑. 이렇게 말하고요. 특이탑을 따로 적지 말고. 그리고 진전산 진석탑은 좀 유념할 게 신라 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라는 하대로 가면 모든 조형물에 장식품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장식이 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때? 탑신부에 다 어때? 매끈하게 있잖아. 근데 진전사지 3층탑은 어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교재도 그림 안 보이나? 딱 보면 탑신부에 그림이 딱 그려져 있죠? 그걸 부조라고 하거든요. 그건 신라 하대 거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온다 하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승탑은 이제 누구 모셔놓은 거? 승탑은
스님들 모셔놓은 거, 스님들의 사례 모셔놓은 건 뭐가 된다? 승탑 이렇게 말합니다. 탑은 그래서 어때요? 최소한 아파트 2층보다 높죠? 근데 승탑은 어떨까요? 제 가슴 높이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 의상 같은 분들은요, 어느 정도 돌을 다 깎겠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리를 모셔놓은 게 승탑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쌍문사, 철갑, 선사, 스탑이라고 있죠? 이건 무조건 그림 잘 봐두시면 됩니다. 신라 하대 때 대표적인 승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은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고, 잠시만요. 승탑 됐고, 탑은 내가 문제를 안 갖다 놨나? (72페이지) 문제 한 문제만 250번 250번 문제 우리 이거 하고 쉽시다. 72페이지 250번 250번 미출신 이것이라고 나와있죠. 참선과 실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선종과 관련된 거, 선종과 관련된 거 뭐 고르면 돼? 승탑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맞추시기 몇 번 나오면 돼? 3번 이렇게 나오면 되고, 우리가 배웠던 건 뭐가 있다? 2번 보이죠? 2번 분황사 석탑. 이건 어디 거? 신라. 통일신라 아니죠?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 분황사 모전 석탑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그냥 그림 보고 어느 나라 거 그렇게만 구분하면 돼요. 제가 설명만 좀 길게 했을 뿐이지 크게 암기할 건 없는 파트 꼭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한는 거면서 이 문화재 때문에 많이 틀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 외우려고 하지 마요. 그림 보고 어디 시대 거 그렇게 딱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10분 쉬었다 들어갑시다.